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가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한 일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안에 기체가 있고요. 기체가 어떤 압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쪽 오른쪽 벽을 이렇게 밀죠.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밀어서 델타L만큼 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1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A로 나누고 A를 곱하면 A분의 F는 압력이잖아요. 그리고 A 델타 L은 부피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한 일은 P 델타 V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분 기호를 이용해서 P dV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죠.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체가 이렇게 수축하면 외부에서부터 일을 받은 거고, 다시 말하면 외부의 어떤 외력이 기체에 일을 해준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일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일을 한 것이고, 일이 음수가 되는 것은 외력이 기체에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기체의 상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 PV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PV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V가 있고 P가 있으면 기체의 상태를 이 PV 다이어그램에서 한 점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 점의 부피는 V1, 이쪽의 압력은 P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가 늘어나면서 압력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를 V2, 여기를 P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를 생각해보면 온도가 nR은 상수고요. 온도가 상수라면 일정하다면 PV는 일정, 이런 관계가 되죠. PV는 일정하다는 것은 여기서 이런 반비례 그래프, 쌍곡선 그래프죠.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기체의 상태들은 온도가 모두 온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온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 보면 PV는 nRT를 생각하면 여기에 비해서 이쪽에 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T가 T1, T2라고 하면 T1의 온도가 T2보다 크죠. 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기체의 변수에는 상태 변수 그리고 전달 변수가 있습니다. 상태 변수는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처음과 나중 상태에만 관계가 돼요. 예를 들면 압력, 부피, 온도, 내부 에너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부 에너지가 바로 이 상태 변수입니다. 그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전달 변수는 에너지가 개의 경계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이 개의 상태 변화와 연관되는 양입니다. 개의 상태 변화와 연관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과정의 경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경로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그 예로는 일이나 열은 경로함수입니다.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전달 변수인 거죠. 여기 PV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처음 상태고 여기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갈 때 먼저 부피가 줄고 그리고 압력을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먼저 압력을 높인 다음에 부피를 이렇게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과 낮은 상태는 같지만 실제로 이 아래
우리 PV 다이어그램에서 이 그래프 R의 면적이 1입니다. 그죠? 적분이 PdV니까 이게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의 1과 여기의 1은 서로 다르죠. 이 경로가 이렇게 다르면 다릅니다. 그래프 R의 면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1이나 또는 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변해가느냐에 따라 기체의 1과 열이 달라지게 되죠. 이것을 경로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여기 그림처럼 여기 이 그릇 안에 기체 분자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열을 주는 거예요. 열을 주면 AFP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얘의 온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기체에 준 열량은 기체가 한 1에다가 내부 에너지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계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Q는 외부에서 들어온 열량이에요. 여기서 들어온 열량이 플러스고, 만약에 그 기체에서 외부로 열이 빠져나갔다 하면 음의 부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체가 한 일이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 변화에만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낮은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낮으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한 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연력학 1법칙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Q라는 것, W라는 것은 경로함수라고 했어요. 경로함수는 PV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Q-W를 했더니 이것은 경로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상태 변수인 거죠. 상태 변수. 이 상태 변수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Q-W는 곧 내부 에너지 변화다. 이게 아까 연력학 1법칙하고 같은 결과인 거죠. 결국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력학 1법칙은 그 책에 따라서 주로 화학 시간에는 이 W의 부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 부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서웨이 책에서도 그렇게 반대 부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리에서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런 부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쳤습니다.